어서오세요. 명랑세린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오늘 저는 이 그릿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릿의 저자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벤저민 블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2부를 작성했어요. 2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는 나를 만들 수 있을까 였는데요. 제가 2부를 읽으면서 관심사를 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3단계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3단계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에 의하면 어떠한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총 3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초기, 중기, 후기.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겁니다. 우리도 관심사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수준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고요. 첫 번째 단계는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려고 슬슬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격려와 자율성인데요. 아이가 흥미를 뭔가에 느끼기 시작하면 주변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세린아 넌 잘할 수 있어 100만 유튜버 가자 하면서 응원을 해주면 제가 이 관심사를 깊게 파려고 발을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유튜버를 딱 관심 있어 하는데 주변에서 야 그거 왜 하려고 하냐?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네가 잘하겠냐? 라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관심의 싹이 싹 잘린다고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좋아하는 일을 발견한 그때에는 주변에서 격려와 칭찬,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인데요. 그 관심사를 선택하는 자유를 본인에게 줘야 된다고 합니다. 주변 부모들이 아이가 뭔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막 압박하면서 공부하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그러면 아이는 금방 그 관심사를 잃는다고 해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죠? 어른은 몸집이 큰 어린아이니까요. 이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려는 초기 단계에서는 격려와 자율성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인 중기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무조건 잘하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의 조깅과 저의 조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아침에 1시간씩 조깅을 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뛰면서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거나 초를 재진 않을 거예요. 음악을 듣거나 그날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어떤 고민들이 막 올라와서 그것을 생각하며 뛸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육상을 하루에 1시간씩 20년 해도 육상 선수가 가진 기록을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육상 선수들은 이전의 기록보다 단축시키는 기록을 만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제 14초 55 정도였다면 오늘은 14초 1, 그 다음 날은 13초 5 이런 식으로 기록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들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연습에 임하는 거라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했을 때 모르지만 타인이 봤을 때 알 수 있는 고쳐야 할 점, 약점, 아킬레스건들을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한대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제작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누가 보는 거야? 말하자면 타겟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너가 세워야겠다라는 피드백을 준 거죠. 또 친구들은 말이 너무 느린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 들을 거야. 차단해. 이게 아니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려고 노력하면 제 영상의 퀄리티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명랑세린TV의 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세계적인 수준?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한다는 의미는 반성과 개선을 포함한 반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습을 습관화시키는 거죠. 유명한 창작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나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작가들은 아무리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어떤 날은 잘 써지고 또 어떤 날은 잘 안 써질 수 있잖아요. 잘 안 써지는 날에도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글 쓰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어떤 수준까지 올리려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명랑세린도 영상 찍는 게 쉽지 않지만 매일 이 영상을 찍으려고 같은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블룸이 이야기했던 그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후기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더 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고 해요. 나의 자녀, 나의 학생들, 구체적인 타인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포츠나 과학이나 국가나 사회같이 추상적인 타인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들려고 할 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보다 타인을 돕거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할 때 훨씬 더 오래 지속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욕구가 있대요. 그리고 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생존율이 높아지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만들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노력을 오래 지속시키려면은 이전과는 다른 높은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높은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바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높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높은 목적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롤모델들을 찾아서 그들을 따라해 보려고 하면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주어서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좀 더 높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만들려면 거쳐야 되는 3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려고 우리가 슬슬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요. 두 번째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은 목적의식을 가자 본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청소년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사를 업으로 만들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연습을 하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명랑세린 실험실에서 안녕!
명랑세린 TV 언제까지 하면 잘 될 수 있을까?